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유리함수 내용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유리함수는 크게 네 종류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단계별로 접근하시면 돼요. 1단계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반비례가 배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반비례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있게 되고요. 평행이동 내용이 들어있고 난 다음에는 평행이동하고 이제 대분수 만들기 컨셉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 세 개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이제 모여가지고 큰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비례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까먹으셨다면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설명을 해야겠죠. 반비례는 이제 y는 x분의 a 이 형태가 이제 반비례의 형태였고요. a 값이 플러스면은 그림이 여기 생기고 a 값이 마이너스면은 여기에 이제 그림이 생긴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반비례의 핵심은 곱한 값이 일정하다에서 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면은 둘 다 뿔뿔이나 마마가 될 거고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맞뿔이나 뿔마가 이제 되기 때문에 몇 사분면에 생기는지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중학교 때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반비례 내용 중에 요 x축이랑 y축에 해당하는 요 선을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래서 점근선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이건 중학교 때 설명이 안 됐죠. 영어 단어도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아마 이런 단어로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심토츠라는 이상한 단어를 씁니다. 아랍에서 온 단어, 라틴어 계통이나.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별자리에서 별이 어디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점근선의 교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요 당시에 이제 배울 때요, y는 x분의 a라는 형태에서 요 a가 이 값이 커지냐 작냐에 따라서 그림이 얼만큼 여기가 멀어지냐 더 가까워지냐를 결정한다고 일단 배웠어요. 예를 들면은 아주 편안하게 y는 x분의 1은 1,2를 지나죠. 그런데 y는 x분의 2는 여기 이자가 올라가면 1,2를 지나겠죠. 그래서 점근선에서 똑같이 이렇지만은 여기가 훨씬 멀어지게 돼요. 됐죠? 그렇게 설명을 이해하고 계시면 여기 숫자가 커지면 0,0에서 점점 멀어진다. 두 번째, 중학교 1학년에서 이 그림에서 점근선은 설명이 안 됐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고 그 두 개가 만나는 이 점이 0,0이 기준이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기준이 돼요. 이 기준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냐 하면 마치 y는 ax 제곱에서 기준이 되는 점이 0,0이죠. 꼭지점이죠. 그리고 여기 a 값에 따라서 그림이 커졌다가 뭐 작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폭이 결정이 되는 거랑 똑같은 컨셉이에요. 그 두 개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0,0이 기준점이다 기억을 하시고 점근선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a 값이 커지면 절대값이에요. 그러면 0,0 이 점근선의 교점에서는 점점 멀어진다. 이 정도 내용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를 이제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2차 함수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는 거랑 상당히 편해요.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하면은 x 자리에는 x-p가 들어가고 y 자리에는 y-q를 이렇게 대신 쓰면 됐죠. 똑같이 여기 유리함수에서도 y는 x분의 a에서 이 a자는 변하지 않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캐릭터예요. 됐죠? 고유의 캐릭터다. 그래서 a자는 변하지 않고 이 녀석이 그대로 이렇게 쉬프트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0,0이 기준이 돼서 p, q만큼 옮겨지면 여기에 새로운 점근선이 이렇게 거지고 여기에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그림이 그려지면 돼요. 그 형태는 y-q는 x 빼기 p분의 a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q가 넘어가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얘는 이 q가 어떤 숫자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y는 x-3분의 1 더하기 2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여기 1이라는 녀석은 a가 되니까는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요 1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림은 우상과 좌하에 그려지겠죠. 그 다음 3이랑 이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난 거니까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예쁘게 안 써서 주고요. 요 이자를 분자에다 올려서 2의 x 빼기 3 더하기 1 요런 따위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식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말 그대로 얘는 가분수 형태예요. 네.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작아 보이죠? 생긴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 스폰지밥 같은 스타일인 거죠, 이렇게. 이거 너무 심했나? 어쨌든 이런 가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대분수 만들기라는 테크닉을 잘 쓰시면 평행이동 컨셉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 숫자나 y는 처음에 쉬운 것부터 한번 내볼게요. x-3분의 4x 더하기 1이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은 x-3분의 4로 묶어서 x 빼기 3. 그럼 이 뒤에는 더하기 12가 달리고 더하기 1이 달립니다. 그래서 4 플러스 x-3분의 13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달린 13이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캐릭터예요. 상당히 1이라고 적힌 것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겠죠. 점근선의 교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 성분이 없다면 얘는 x분의 13에서부터 온 거예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가 총정리이죠. 자, 이제 마지막 4단계. 대분수 만들기를 그럼 매번 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지금 처음에 그래프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하다. 그 다음 평행이동 성분은 어떻게 모양이 잡히는가? 대분수 만드는 테크닉이 조금 있다. 이 내용에서 유리함수를 그리는 테크닉만 잘 익히시면 사실은 유리함수 거의 절반 이상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2차 함수하고 비교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차 함수를 아주 쉽게 그리는 요령은 이런 녀석을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얘는 꼭지점부터 찍었죠. 1,3을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림이 요 따위로 나올 거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려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죠. 0 집어넣으시면은 0,6이에요. 자, 여기 6, 그림 완전 개구라네. 죄송합니다. 이런 나쁜 말을 쓰다니. 예. 제 입이 조금 비천합니다. 1,3. 그래서 여기 이제 0,6이 여기 이제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림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기 되게 좋은 게 y절편이에요. 그리고 이 중학교 때 물론 이제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나오던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에다 미지수를 달고 얘가 모든 4분면을 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조건이 달리면 1,3을 딱 쓰고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모든 4분면을 다 지나지 않죠. 모든 4분면을 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치고 가야 되겠죠. 여기 이 포인트가 그래서 되게 중요했죠. 여기서 플러스 값을 갖게끔 해야 여기 그래도 조금 쪽팔리지만 2, 4분면을 살짝 치고 가죠. 그죠? 네.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x에다 0을 대입하시면 a 더하기 3이라는 값이 되죠. 이 a 더하기 3이라는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물론 a는 음수지만 그래서 a는 0보다 작고 그림이 위로 볼록이면서 a 더하기 3이라는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답이 이제 나오게 되죠.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유리함수 갈게요. 유리함수에서 우리 좀 복잡한 거 하나 한번 봅시다. 뭐가 복잡한 거냐면은 뭐 이런 스타일이 좀 이제 복잡합니다. 요 복잡한 거는 이제 뜻 자체가 2x 더하기 3분의 여기 2분의 3을 그대로 따서 분모를 카피해서 이렇게 쓰시면 사실은 3x라는 게 정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톡 전개를 하면은 3x가 자동으로 나와요.
자, 첫 번째 요령 가르쳐 드렸어요. 2분의 3을 그대로 딴다. 얘를 전개하시면은 3x가 그대로 나오고 2분의 9가 달려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빼기 1을 이렇게 달면 되겠죠. 그럼 얘는 2x 더하기 3분의 2분의 3에 2x 더하기 3이 있는 거고 더하기 2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1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약분이 되시고 y축을 따라서는 2분의 3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고 여기도 분모를 2분의 2로 묶어주면 x축을 따라서는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평행 이동 성분은 이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 얘가 가지고 있는 뭐 캐릭터가 있다며요. 그렇죠. 그 캐릭터는 그럼 어떻게 찾아요? 평행 이동을 제거하면 누가 남냐면요. 2x가 남고 분자에 마이너스 2분의 11이 남아요. 그런데 캐릭터 입장에서 보시면 얘는 분모는 x로 딱 털어내시고 분모에 있는 2가 분자로 올라가서 4분의 마이너스 11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A 성분이에요. 여기 앞에를 딱 1로 만들어서. 근데 이렇게 쓰면은 예쁘지를 않으니까 얘는 이제 조금 더 예쁘게 캐릭터를 좀 가공을 해주시면 4x분의 마이너스 11 요 따위로 쓰기도 하죠. 그죠? 요 따위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몽땅 분자에다가 올려서 얘가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캐릭터다. 왜 그런 컨셉을 갖고 있냐면 대학에 가시든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리함수를 그리는 정말 친구가 없어지겠죠. 근데 그런 걸 혼자 이제 하고 논다 그러면 무조건 컴퓨터는 y는 x분의 a에서 요 a 값만 물어봐요. 요 a에다 그럼 누굴 써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1을 탁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그려요. 그런 이유 때문에 유리함수의 얼마나 모양이 결정되는가 하는 거는 무조건 여기 x 앞에 숫자는 1로 만들고 분자에 다 올려 붙이면은 그게 유리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예요. 그렇게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 그리는 요령을 말씀드리다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됐는데 이제 그림 그리는 요령을 가겠습니다. 그냥 요 문제 그대로 그림 그리는 요령 할게요. 영상을 안 보시면은 그림 앞에 부분에 그림을 이거 저 못 그려요 하시는 분은 영상을 좀 조목조목 씹어먹듯이 따라오셔야 돼요. 어제도 20분인가 30분인가 설명하고서는 학생이 막 풀어 제끼는 거야. 근데 되게 쫀득쫀득하게 잘 이해를 하고 따라왔었거든. 그러니까 유리식하고 유리함수는 사실 다른 내용이에요. 유리식은 이미 영상 올라갔지만 유리식은 학교 시험에는 통분, 약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유리함수를 훨씬 많이 내죠. 그리고 유리함수 후반부에 가시면 중학교 베이스에서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다. 미안해. 설명 마저 추가할게. 중학교 1학년 반비례 배운 거에서 점근선은 중학교 때 안 배웠잖아. 그리고 이제 다시 추가로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0,0. y는 x분의 a라는 유리함수가 있다고 치면 이 녀석은 점근선의 교점이 0,0인데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이 유리함수는 100% 점대칭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만약 됐다고 칩시다. 얘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그림이 3,2로 옮겨졌다고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더라도 3,2에 대해서 얘는 점대칭이에요. 두 번째, 이 점대칭이 되는 3,2라고 했는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x, y 서로 자리를 바꿔 쓰는 건 역함수 컨셉이죠.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꿔 쓰면 어떻게 돼요? x는 y분의 a. 그래서 원래대로 똑같아요. x 곱하기 y가 a.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이고 또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x 대신에 빼기 y를 쓰고 y 대신에 빼기 x를 써도 그래프는 변함이 전혀 없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이 그래프 자체가 얘는 선대칭이죠.
그럼 평행이동을 하면은 또 어떻게 되냐? 그것도 이 평행이동한 게 기울기가 45도가 되는 y는 x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왜? 3,1을 꼭 지나가야 되니까 x에다 3을 넣으면 y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이 뒤에 요 3,1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 빼기 1 이 녀석에 대해서 대칭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또 이쪽도 속았다. 이쪽도 y는 빼기 x 더하기 얘도 3,2를 지나가는 거니까 빼기 x 더하기 5가 뜨나요? 네, 이 녀석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칭이 돼요. 대칭성 설명을 또 중학교 1학년 때는 안 했죠.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은 이해하신다면은 뭐 이런 내용이 되고 두 번째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가시면 얼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그래프가 여전히 역함수하고 똑같을까요? 그 내용 하나만 더 엑스트라 여러분들은 그래도 명색이 터미네이터 1, T1이니까 클래스가 여러분들 클래스 이름이 T1이래요.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HMT였잖아요. 맞나요? 아니었나? 뭐였지? MHT였구나. 맨 땅에 헤딩했다가 톱까지 맨해튼이었는데 어쨌든 T1이랍니다. T1이니까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평행이동을 x축으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도 p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이 일어나면 유리함수는 원래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유리함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하면은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되죠. p, p가 되죠. 이렇게 됐을 때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그림이 여전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예요? y는 x에 대해서 여전히 대칭해요.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f와 f 인버스가 변함이 없이 똑같다. 역함수를 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 이거는 평행이동 성분이 x축으로 평행이동한 성분과 y축으로 평행이동한 성분이 같을 때예요. 뜻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살짝 꽈서 모의고사에 좀 내기도 해요.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유리함수의 역함수 가르쳐 드릴 때 이제 하면 되죠. 역함수랑 합성함수가 약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쯤에 특강을 하든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그림 마저 그려보겠습니다. 빠진 내용 빼고 그림을 그리면 얘를 그릴게요. 그림 그리는 요령은 먼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고 두 번째 정리 작업을 다른 클래스에서도 정리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썼고요. 그냥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bt 문자로 이제 바꿔서 a, b, c, d를 가지고 정리를 이제 해드릴게요. 얘를 그림을 그리려면 1. 다시 복습이에요. 점근선의 교점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은 힌트를 말씀드리면 분모가 0이 되는 것만큼 평행이동이 됐을 거고 2분의 3만큼 대분수로 만들어지니까 이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이 됐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요령이에요. 그럼 이렇게 문자로 바뀐 것도 똑같이 점근선의 교점은 a분의 b, a분의 c가 돼요. 됐죠? 이게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어때요? 이쪽에 평행이동시킨 성분과 이쪽에 평행이동시킨 성분이 똑같아야 여기 말씀드린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동일해지려면 x축으로 평행이동한 성분이랑 y축으로 평행이동한 성분이 일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야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같아요. 볼까요? 마이너스 b가 이제 c가 돼야 돼요. b 더하기 c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유리함수는 이쪽에 대각선으로 붙어있는 숫자를 더해서 0이 나오게끔만 만들면 그러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돼요. 신기하게도. 그럼 이제 역함수 할 때 한 번 더 할게요. 뭐 이 정도 내용이 지금 총정리입니다. 두 번째, 점근선의 교점이 2분의 마3, 2분의 3이니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령이
평행이동한 거는 점선으로 하셔야 원래 거랑 헷갈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점이 이제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그림은 100% 십자가가 그려지면 여기에 그려지던가 아니면 그림은 이쪽 편에만 그려지게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점을 지나가는지 딱 찍어주는 포인트는 x에다가 0을 때려 넣습니다. x에다 0을 때려 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1을 지나가니까 0,3분의 마이너스 1을 찍어야 되겠죠? 어디죠? 뭐 여기겠죠. 찍어줍니다. 여기는 2분의 3이나 돼요. 상당히 높아요. 얘한테 비하면. 그래서 4개로 나누어진 섹션 중에서 이쪽 네 번째 파트에 이 녀석이 색깔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이거 괜히 막 이상하게 나이키처럼 그리시면 안 돼요. 나이키처럼 막 탁 이렇게 멋있게 그려놓고서는 나이키 이제 인기가 없잖아요. 이제는 나이키 아직 인기 있어요? 진짜요? 나이키 요즘 막 다 떨이 나이키 관계자가 영상 보시진 않겠지. 저도 나이키 아직 좋아하는데 특히 이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대학 때부터. 올 컨디션 기어 그래갖고.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기어라는 단어가 한국 발음으로 틀리다며요. 미국 본토 애들은 기어라고 안 읽는다는데. 이거 등산용품이거든요. 올 컨디션 기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헛소리 작살.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게 그려야 되니까 예쁘게 이렇게 톡 치고 가다가 점근선에 닿을까 말까 빠바밤 이걸 또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그림이 그려지면 반대편에도 그림이 그려지니까 반대편은 그냥 형식상 대충 그리시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 여기를 정확하게 묘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냐? 0, 얼마를 찍고 가는지가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4사분면을 요만큼 지나가는데 그래도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4사분면을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몇 사분면을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정확하게 확인이 돼요.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이해되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 정도가 지금 유리함수 그리는 최종 결정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것도 해드려야지.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쓰면은, 요게 점근선이 되고, 두 번째, 0, b분의 d가 y절편이죠. y절편의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이 위치를 이용해서 그림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1번, 3번에 그려지는지, 2번, 4번에 그려지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몇 사분면을 어떻게 지나는지 정확하게 베리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되셨죠? 이런 내용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영상은 어저께 제가 유리함수 총정리했던 거하고 지금 시간이 똑같이 찍혔습니다. 딱 30분 찍혔는데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하면 되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러면 어떻게 디테일하게 확인이 되나 몇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이고요. 센에서 대체적으로 유형별로 앞에 조금 하다가 여러분들이 뒤에 가시면 센에 유형 17 정도 가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수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7이 아니라 유형 18이네요. 아예 유형 18은 어느 클래스에서도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유형 18, 689번을 먼저 건드리겠습니다. (689번을) 건드리고 앞쪽으로 쭉쭉쭉 가면서 대표 유형은 클래스별로 좀 풀어드린 클래스도 있고 아닌 클래스도 있으니까 상자 달린 거나 대표 유형이 아닌 거 위주로 앞쪽으로 정리하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50분 안에 유리함수는 다 쫑입니다.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만 남았어요. 맞죠? 네. 그렇군요. 패드가 저쪽에 있어서 그러면 복사를 일단은 빨리 넣을게요. 그리고 네. 어딘간 있죠, 책? 예. 자신 있게 맛있게 드셔도 돼요. 소리 안 들어가요. 네. 즐기면서 드시는 거예요? 네. 일단 복사는 넣었으니까 미안하지만 좀 갔다 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에요.
구독자 수 40 아직도 50도 안 되는 하여튼 슬프지만 국어 선생님은 5천 명이 넘는데 그래서 조금 셈이 났는데 국어 선생님 그러시는 거야. 이게 지금 구독자를 늘려놓으면 졸업하고 늘려놓으면 졸업하고 그렇대요. 저는 아직 누가 듣는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뭐 좀 영상 그렇게 유명해지면은 여러분들은 손해예요. 그럴 것 같아요. 유명하지 않았으면 싶어요. 뻥이에요. 자, 갑니다. 689번. 복사는 있으니까 가지고 와주세요. 도죠? 예. 자, 689번. 일본말을 지금 좀 썼는데 도죠. 일본 갔더니만요. 제가 일본 가갖고 일본을 못하니까 일본 애들이랑 일본말로 뭘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스미마세 에고노 오케이 니혼고노 너무 굿 막 이랬거든요. 뭐 그랬더니만 갑자기 도망가요. 지가 영어를 못하는 거지. 에고가 그 영어란 뜻이거든요. 앵글리시에 EN을 따갖고 에고라 그러는데 못하니까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헛소리입니다. 자, 689번 한번 얘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얘를 어떻게 그리냐?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3x 빼기 5 그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배운 요령대로 분모가 0 되는 거 마이너스 2 1분의 마3 그래서 마이너스 2 콤마 마3 점을 찍으시고요. 자, 몇 사분면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확인하려면 두 번째 0, 마이너스 2분의 5를 지난다. x에다 0을 때리는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시던데 0을 때려넣으면 얘가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숫자는 2가 남고 빼기 5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0, 마이너스 2분의 5는 여기가 마3이니까 그거보다 위에 있어요. 그죠? 얘가 마3이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5는 조금 위에 있어서 요쪽 파트에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그래서 얘는 1사분면을 안 지나갑니다. 여기는 좀 나이키가 되는데? 그럼 안 되지. 1사분면을 안 지나고 여기도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문제 중에서 4번이 틀렸죠. 벌써 옳지 않은 게 한 큐에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일어나고요. 지금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또 대칭이 일어나는 거를 다 조사하라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1짜리 y는 x 더하기 요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2, 마3을 지나는 애니까 요런 y는 x 빼기 1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또 하나 찾아낸다고 하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y는 빼기 x 마이너스 2, 또 마3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나요? 이 녀석도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대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접으면 딱 접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점근선들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아주 이거는 여러분들 안 배우는 여러분들만 이제 아시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요 나중에 기하 벡터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곡선 이런 거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여기 가끔 계실 수도 있어요. 거의 전멸 상태죠. 근데 이제 어디야 뭐 물리학과 천체 물리나 아니면 또 어디야 수학과나 이런데 나중에 대학을 뭐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야 되는 과를 가시는 분들은 2차 곡선을 배워놓으면 되게 좋거든요. 2차 곡선이 뭐냐면은 타원 배우시고요. 포물선 배우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을 이렇게 배워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쌍곡선이요. 곡선이 두 개니까 쌍곡선인데 이 쌍곡선이 이런 점근선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배우죠. 유리함수. 유리함수를 자 이렇게 딱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면 유리함수 맞죠? 그죠? 유리함수 맞습니다. 괜찮니? 안 괜찮아요? 안 괜찮으신데요 지금? 그래서 45도만큼 회전되면은 얘를 45도만큼 돌리면 이게 지금 배우시는 유리함수가 돼요. 원래.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제 빼줘서 대학 가셔서 배우시면 돼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칭성에 엄청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딴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689번은 그림도 그렸고 답도 나왔고요. 백해서 거꾸로 상자 달린 걸 좀 잡아드린다고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수업하시는 T1 클래스들은 저하고 수업하시면서 좀 바빠요. 이유는 또 우리 용쌤하고 수업을 또 하시는데 용쌤이 일주일에 수업을 2번을 아마 하시고 저랑 클리닉 한 번 또 여러분들 따로 있긴 한데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를 나가고 계시죠. 저는 전부 다 해드릴 거예요. 경우의 수를 그럼 안 하냐? 아니, 그것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예요. 할 건데 그러니까 좀 바쁘겠죠? 예, 자 갑니다. 그 다음 유형 17은 뭘 할까 봤더니 688번을 해보겠습니다. 688번 아무도 안 했죠. 688번 그림을 보고 이제 추적을 해보자. 자, 688번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다 쓰세요. 여러분들 그림에다 A, C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이 A, C입니다. 여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X가 없다고 그래서 어느 학생이 실제로 물어봤어요. 1,B가 점근선의 교점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는 X항이 없잖아요. 0X예요. 0X. 0X입니다. 없어요. 여기 X항이 있을 때 대분수로 만들어서 2분의 3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미 대분수로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죠. C라는 값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통분을 하자면 CX 빼기 A가 분자로 올라가면서 분자는 이런 게 붙는 거죠. 그죠? 통분을 하자면 가분수로 만들어서 통분을 하자면 이런 게 붙어서 A, C가 점근선의 교점이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니까 이게 참 이거 재밌게 내놨네요. 다른 포인트가 아니라 0,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탁 그림이 그려졌어요. 얘가 이제 0,0을 지나가요. x에다 0을 넣었을 때 값이요. 이건데 얘가 이제 0이라는 거예요. a는 부호가 플러스, c는 부호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성립하니까 c는 a분의 b, 즉 ac는 b, 뭐 이런 식도 하나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조건들을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이걸 이용해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기억 해결됐고요. 니은도 해결이 됐고요. 디귿은 이제 뭐 부호를 잘 결정해서 넣으시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이 되겠죠.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형 16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682번을 상자인데 하겠습니다. 682번. 좀 천천히 할게요. 682번. 좌표평면 위에 점이 있고요.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Q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을 그려봅시다. 우리 한 땀 한 땀 다시 또 요령을 갖고 지금 설명을 듣느라고 설명에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연습장에다가 끄적끄적 계속 그려야 돼요. 682번 얘 지금 전부 다 그리셔야 돼요. 네? 네. 한 손엔 팝콘, 한 손엔 그림. 네. 그럼 그릴 수 있죠. 네. 기름이 좀 묻어도. 그래서 어쨌든 얘 그리셔야 돼요. 지금 따라서 못 그린다? 제 생각에는 내일이나 모레는 더 못 그려요. 지금 좀 힘들어도 잘 따라서 그리세요.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개수들을 이렇게 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됩니다. 유리함수는 2학년 때 또 나와요. 미적분 배우실 때. 수투에서 또 나오니까 잘 그려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0,2분의 1을 찍자 그랬어요. 원점이 여기면 0,2분의 1이 어렵진 않죠.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고 반대편 대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 그리시면 돼요. 별거 어렵진 않아요. 귀찮지, 솔직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어디예요? 봤더니 우와 점근선의 교점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얘가 P예요. P고요. 이 위를 이제 샥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대요. 근데 이 움직이는 점까지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점이 이제 여기 이제 Q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때가 있겠죠. 그죠? 어느 순간이겠어요? 지금 딱 보셔도 알겠지만, 예. 점과 점 사이 이제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형태겠죠.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제일 가까워지는 점은 이미 보셔서도 알겠지만은 그냥 여기다가 기울기가 1짜리인 선을 그어서 여기 딱 만나는 점이 맞을 거예요. 뭐 그렇게 제일 짧아지긴 하죠. 그럼 이거를 그냥 단순히 찍지 말고 선생님 어떻게 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봐봐요. 자, 저 요거 백그라운드를 기초적인 거를 먼저 한번 갈게요. 682번 살짝 짝퉁이에요. 좀 쉬운 버전으로. 점근선의 교점에서 y는 x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냥 뭐 1이건 2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까지 얘가 움직이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 점은 t, t분의 1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됐죠? 0,0에서 t, t분의 1까지의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t 빼기 0의 제곱 t분의 1 빼기 0의 제곱의 루트.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죠. 맞죠? 그럼 이제 안에서 보세요.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이 일어나요. 뭐예요? 산술기하 평균이 일어나요. 이 값이. 됐어요? 산술기하 평균이 일어나요. 산술기하 평균이 일어나면서 t가 얼마일 때겠어요? 여기는 사실은 이 루트하고 이제 t제곱이랑 t제곱분의 1이 이제 곱해지면서 약분된 거니까 산술기하 평균이 앞뒤가 똑같은 등호 조건 그거 이용하시면 여기가 있자니까 네, 두 개가 이제 똑같아지죠. 그래서 둘 다 1이에요. 1,1이 뜬 거예요. 1,1. 자, 여기가 y는 x분의 1이 이렇다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했지만 여기가 1이 아니라 여기가 그냥 단순히 a라고 해도 어떨까? 여기면 a가 달리겠지. 여기는 a제곱이 되고. 그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뭐 단순히 여기가 이제 a자가 달려서 두 개 곱하면은 2a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단 거리가 나와지는 포인트는 결국은 이 점근선에서 지나가는 요 선까지는 y는 x, 즉 기울기가 45도짜리 그 대칭이 일어나는 그 선이랑 만나는 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그대로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아주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려면은 그냥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만 찾으면 돼요. y는 x 더하기 자, 요 선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요. x에다가 빼기 넣으면 y가 빼기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선이에요. 쉽게. y는 x 더하기 1하고 누구하고의 교점? y는 x 플러스 2분의 빼기 x 더하기 1하고 그냥 교점을 찾으면 돼요. 그 점이 저 q예요. 그게 편하겠죠? 괜히 막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최소 찾는 것보다 얘가 훨씬 편해요. 메모해놔요. 어떨 때? 점근선의 교점하고의 거리예요. 점근선의 교점하고의 거리가 가장 짧은 포인트는 그냥 요 직선을 찾아서 직선하고의 교점만 찾으면 편하다. 그래서 y자리에다가 x 더하기 1을 쓰시면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2분의 빼기 x 더하기 1이 되고 분모를 넘기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빼기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 뭐 이런 게 일어나네요.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의 제곱이네요. 그렇구나.
한번 PQ의 길이를 제곱에 PQ 길이를 그럼 구해야 돼? 난 구하기 싫은데. 구하기 싫은데. 구해야 돼? 어이씨. 선분 PQ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 그 교점을 그냥 내가 뭐 틀린 건 없죠. 교점을 찾아서 더하기 x. 예, 교점이 나왔네요. 그냥 일단은 교점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는 4, 3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이 이 점이 좌표네요. 이 교점이 x좌표입니다. 그러면은 밑변 길이는 얼마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겠죠? 길이가?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루트 3인 거 이해됐어요? 예? 아니에요? 맞잖아요. 다시 요 x좌표가 지금 여기서 근해 공식으로 나왔어. 간단히 x좌표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이야. 요 q라는 점의 x좌표가. 근데 요 p라는 점은 마이너스 2야. x좌표가.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야? 오른쪽으로 루트 3만큼 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이야. 길이가. 그럼 여기도 루트 3이야. 이거 45도야. 그래서 얘는 루트 6이야. 그럼 PQ 길이의 제곱은 6이 정답이겠죠. 1대 1대 루트 2로 이렇게 풀어주면 좀 편해요. 두 번째, 이제 아예 원론대로 하자. 이거 하고 잠깐 쉴 거니까. 두 번째,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도 해봅시다. 누구하고 누구? 요 점은 t, t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두 녀석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볼게요. x끼리 서로 빼면은 t에서 요거 빼면 t 더하기 2 제곱. 요것도 서로 빼겠죠. t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1 더하기 1 제곱의 루트. 이런 게 일어나겠죠. 자, 요거는 이제 통분을 해보시면 t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1 플러스 t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t 더하기 2분의 3이 떠요. 얘가 됐어요. 그래서 전개 안 해요. 잘 봐요. 이게 거리예요. 산술기하 평균 바로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요 녀석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반을 딱 갈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산기평을 때리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곱하면 분모랑 분자에 있는 t 더하기 2는 작살나고 2 루트 요 안에 들어있는 게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이 돼버려요. 이 속에 있는 값은 제일 작으면 6이 돼요. 금방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도 모르게 이거를 전개해버리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거는 좀 미안해. 벌써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개하지 마시고 그냥 요 덩어리 하나로 분모 덩어리하고 똑같게 책에다가 메모를 산술 기하 평균이 발생한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나 써 놓으세요. 잠깐 쉬었다가 앞쪽의 사항은 지난 시간에 677번은 제가 풀어드리긴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래도 조금 세세한 문제들 필요한 것들 조금 더 풀고 영상은 이제 요거까지 찍으면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요령은 총정리가 됐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저속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죠.